네, 코하 12월 5일 금요일 코인 마켓워치 시작합니다. 미국의 고용이 둔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19만 1000건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미국 고용 진짜 둔화되고 있는 거 맞아라는 의문점을 좀 드러냈습니다. 한편 다음 주 12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물가 지표 9월 PC가 곧 발표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경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민비트의 이수연 기자 그리고 블록스트리트 최주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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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피며 오늘의 코마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키보드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라 할 수 있겠죠. 네, 현재 단기 추세선인 주황색 RSI 라인은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추세선인 초록색 시그널 라인 계속해서 꺾였는데 좀 올라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하락세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8.64%입니다. 아직은 비트코인의 비중이 조금 높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USDT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보여주는 테더 도미넌스는 5.91%입니다. 아직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6% 아래 형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자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이게 조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5.91%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점수를 매기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포인트 스코어 23.82%입니다. 아직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횡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5.55%로 이 단기적 관점의 키포인트 스코어도 여전히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드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둘러봤습니다. 전해드린 차트 내용은 투자 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요 코인 시황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확인해 봐야겠죠. 네, 수연 기자. 이번 주 비트코인 84,000달러까지 밀렸다가 또 94,000달러까지 반등하면서 널뛰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정말 한 주 동안 1만 달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네. 보시면서 좀 놀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롤러코스터도 같은데요.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급락하게 된 이유부터 좀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아무래도 글로벌 유동성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죠.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가 시장에 퍼진 겁니다. 이 엔캐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여태껏 작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흔들리면 아무래도 유동성에 민감한 가상자산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에 연파이낸스 해킹까지 겹치면서 이 디파이 및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리스크오프 심리가 확산이 됐고요. 매도가 늘면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악재가 겹치면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이렇게 흔들렸던 시장이 다시 좀 크게 반등했던 이유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뭐 잘 아시겠지만 반등을 이끈 핵심 동력 뭐겠습니까? 뭘까요? 네, 미국의 고용 쇼크였죠. 고용 쇼크. 네, 그렇죠. 네. ADP가 조금 고용이 굉장히 둔화됐다. 그쵸. 이렇게 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자 수가 예상치가 원래 1만 명 이제 증가로 나와야 되는데 네. 완전히 정말 상반이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쵸. 32,000명 감소로 나오면서 네. 이 노동시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고용이 둔화되는 신호가 좀 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랑 또 어젯밤에는 또 상반되는 또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쵸. 이제 올해 실수청이라고 하죠. 신규 네.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네. 이제 나왔는데 올해 최저치인 19만 1000건이 나오면서 네. 이 ADP와는 굉장히
좀 상반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차트가 좀 또 요동치는 거 아닌가 하고 봤는데 다행히 별로 이렇게 영향은 없었고요.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월가에서는 애초에 이렇게 좀 나오긴 했지만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냉각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에 좀 무게를 여전히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ADP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그쵸, 자료지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한 주치다 보니까 네, 좀 비교 우위에서 좀 밀린 것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좀 반대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그래서 뭐 ADP보다는 사실 실수청을 좀 더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실수청이 좀 기대와는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일단 노동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냉각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근거들을 좀 보자면 고용정보업체 챌린저의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감원 계획이 71,321건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24%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고용 둔화를 계속해서 시사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이 ADP 데이터와도 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데요. JP모건은 미국 노동시장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면서 이 향후 데이터 흐름이 금리 인하 전망을 뒤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즉 이제 ADP 수치 감원 증가 추세 등을 종합을 하면 단기적으로 12월과 또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고용 둔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암호화폐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또 이거에도 호재가 있었죠. 그렇죠. 그동안 이 암호화폐 거래를 멀리했던 싫어했던 이 뱅가드가 빗장을 푼 것도 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놀랬던 소식이었는데 그동안 가상자산에 좀 다소 보수적이었던 입장을 보이던 세계 2위의 자산 운용사인 이 뱅가드가 마침내 가상자산 ETF 거래를 공식적으로 허용했거든요. 이는 이 5천만 명에 달하는 뱅가드 고객 자금을 시장으로 유입된 통로를 열어준 거라서 비트코인에 상당히 힘이 될 만한 이슈였습니다. 1위 블랙록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이 있고 2위 뱅가드 이제 관심이 있어서 돈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시장 올랐는데 여기에 어젯밤 레리 핑크 블랙록 CEO의 발언도 좀 이슈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냐면 익명의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저점에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 더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뒤처질 거다라고까지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사실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압수한 거를 그냥 보유하고 있고 팔지 않는 정도로 불법 있는 자금을. 거지. 그렇죠. 그걸 뭐 추가로 직접 정부 차원에서 매수를 더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직접 매수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솔직히 시장에는 더 파급력이 클 거란 말이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지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른 나라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조금 다소 좀 아직은 좀 소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한데 오늘 밤 발표되는 9월 지표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물가 지표라 9월 PC에 주목할 것 같은데 이게 향후 방향성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시장 예상치가 지금 근원 PC 2.9% 상승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상치대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연준 목표인 이 2%를 계속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꺾이지 않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수치가 나와도 12월 금리 인하 전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중론인데요. 아무래도 이걸 보고 나서 사실 뭐 9월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금리를 몇 번이나 내릴 거냐, 아니면 또는 얼마나 동결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방향성을 잇는데 좀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9월 PC 지표가 뭐 좀 물가가 튀었다라고 할지언정 12월 FOMC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고 내년 정책 결정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비트코인 가격 전망 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모멘텀이 살아있고 네. 중기 추세 전환 여부는 특정 구간 돌파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30일 내재 변동성 지수가 48.44%까지 내려오면서 네. 11월 중순 이후 가장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고요. 이는 현물 시장에서 강세 기반이 형성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코인텔레그래프 역시 최근 반등으로 단기 고점, 저점이 모두 상승 구조로 전환됐다면서 네. 매도 압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기 추세가 되돌아섰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96,000달러를 우선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가격대를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면 102,000에서 107,000달러까지 목표 가격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96,000달러를 우선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현재 91,954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 기자님. 네네네. 이렇게 좀 비트코인 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뉴스메타의 메타 차트, 알파 차트에서는 어떤 흐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늘은 네. 빠르게 테더 도미넌스부터 복귀하면서 좋습니다. 네, 브리핑 해드릴게요. 네. 자, 테더 도미넌스 보시면 제가 이제 미리 예고했던 구간에서 정확히 이제 쭉 이렇게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제 원래 여기 지금은 흐릿하겠지만 여기 6%였는데 여기마저도 일단은 잘 이탈을 해 주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새롭게 이제 찝은 곳이 바로 이 5.79%로 되는 또 다른 선인데, 네. 자 이제 여기 테더 도미넌스를 다시 이제 일봉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은 네. 지금 또 여기 미리 또 그어 놨던 이런 선들에서 정확히 또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네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5.79선을 빠르게 다시 또 하방 이탈을 해서 이 5.6% 구간까지 좀 하락을 해주는 것이 가장 메인 시나리오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더 그렇죠,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나 지금 여기서부터 제가 숙명적으로 도전하라고 했던 구간부터 역시나 상승을 보였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또 조정을 받으면서 되돌림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하방 이탈 베스트 시나리오와 그리고 다시 제대로 조정 때려 맞으면서 상승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아직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금 이런 좋은 기회를 또 놓치신 분들은 네. 자 이제 이 달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자 승명 라인이 자, 움직이네요. 승명 라인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드리는 자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구간인지는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상승을 해서 이런 구간에 오면은 다시 또 도전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지막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오. 지금 메인 시나리오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은 네. 메인 주봉 시나리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에 주봉 단위로 월봉 단위로 올라가는 것이 메인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나 주봉 월봉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일봉이나 시간봉 단위로는 언제든지 되돌림이나 또 지저분한 횡명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메타 차트 보면 단기적으로 역시나 최근 상승분에 대해서 역시 지금 매도세가 발현되면서 역시나 여기 차트 하단에도 매도세가 발현이 되면서 지금 되돌림을 보일락 말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은 발생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네. 것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노랭이가 다시 캔들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큰 포물선을 다시 또 움직이면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벌벌벌 떨지 마시고 조정이 오는 대로 제가 항상 잡아드리는 저점, 변곡점, 숙명점에서 도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그래서 키보스코에서 지금 3주 예측치가 지금 역시 꺾인 것이 보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10만 달러를 좀 이탈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메인 또 주봉 시나리오를 항상 강조한 게 있잖아요. 네. 뭐예요, 여러분? 주봉 단위로 여러분. 자, 주봉 단위로 여러분 제가 준반등 시나리오라고 했죠. 준반등, 자, 그래서 네. 지금 일단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지금 그리고 앞으로 뭐라 했어요?
봉 3개가 주봉 봉 3개가 양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렇죠. 일단 2개는 지금 나와주고 오.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가 지금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 차트에 이 주황색 선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추가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주황색 선을 잡아 먹으면서 이번 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높은 확률로 10만 3,485달러에서 10만 2,155달러까지는 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그러니까 뚫고 네. 일단 도전을 하는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네. 테더 도미넌스가 쭉 지금 빠지면서 네. 최소 5.79 부분까지 빠지면서 이 주황색 선 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우리 시청자 정우성님께서도 코인은 항상 우리의 예측과 반대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린 게 정말 명언이자 띵언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린 것이 있죠. 네. 자, 뭐라 그랬어요? 남들이 비판하고 떠나고 일탈 강사. 욕할 때 네. 도전해야 된다.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 그럼 지금 조정이 왜 오는 것이냐? 네. 항상 여러분 리스크를 지지 않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게 독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곧 공포의 구간에서 세력들은 담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담아야 되는데 네. 올랐을 때 또 타고 물리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항상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데서 또 도전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일봉 단위 오늘은 좀 12시간 봉으로 제가 중요한 걸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 차트가 여러분 오늘 주황색 선은 모두 다 새롭게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요. 네. 자, 이 비트코인 차트를 12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여기 1번, 2번 선이 이렇게 제가 있는데 여기 1번 선과 2번 선을 지금은 이제 이걸 이탈하면 이탈할수록 여러분 조정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이 12시간 봉 단위로 대략 한 93,700달러 위를 안전하게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것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돼서 지금 여기 두 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또 빠질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 요게 오늘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간 한봉 단위인데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 92,200달러 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 캔들이 아래로 이렇게 되면서 오늘 혹은 내일 12시간 봉 단위로 마무리가 되면은 높은 확률로 이렇게 또 플랫 패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 플랫 패턴 조정.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여기 구간 89,122달러, 200달러 구간에서 반등을 한지 봐야 됐고 네. 여기마저 이탈하게 되면은 제가 일전에 알려드렸던 이런 가격대를 다시 또 올 수가 있으니 이런 양방 시나리오를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네. 1차적으로는 여기 구간 89,000달러대가 되겠고요.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 여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다시금 제가 미리 그어뒀던 여기 8만 달러 초반대를 염두에 두셔야 되겠는데 일단 제가 바라보는 메인 시나리오상 이러한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장 베스트는 여기 그어놓은 선을 좀 뚫어주지 않고 위로 뚫어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 잘 지켜보시면서 테더 도미넌스도 5.79 구간을 좀 빠르게 터치를 하는지 하방 터치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면서 매수 매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확인해 봤고요. 다음은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래도 3,000달러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번 주? 네, 우리 코마에서도 좀 자주 다뤘지만 네.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 이슈가 있었잖아요. 푸사카 업그레이드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코마에서도 정말 여러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바로 메인넷에 정식 적용된 것인데요. 네. 업그레이드 직후 실제로 하루 만에 가격이 7% 넘게 튀어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오. 네, 이를 통해 또 블록당 가스 한도가 6천만까지 늘어나면서 네. 처리 속도와 네트워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 이더리움이 7일간 56% 급등한 것과 비슷한 초기 흐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일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그렇죠. 한 좀만 더 지켜보면 56%의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쵸. 네. 그런데 이 기술적 호재 외에도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달라붙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고래 움직임과 또 신규 지갑 유입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산티먼트에 따르면 최근 1000에서 1만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지갑들도 일제히 매수세를 확대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도 하루 동안 19만 개의 신규 지갑이 생성됐고요. 이는 실사용 기반과 매수 기반이 동시에 커지면서 반등 탄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온체인 데이터상 단기 위험 신호도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에 따르면 최근 개인 매수세가 2,700달러까지 하락했던 저점에서 몰렸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구조는 한 번 더 하락을 통해 늦게 들어온 매수세를 털어내는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추가 조정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향후 이 이더리움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더리움이 일단 추가 상승을 하려면 네. 현재 가격대를 잘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인데스크 애널리스트 옹카르 카폴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MACD 히스토그램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3,510달러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3,100달러를 확실하게 지지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어제 두바이에서 있던 바이낸스 행사에서 톰리 비트마인 회장이 또 한 번 좀 극단적인 강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선배님이 두바이에서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직접 전해주신 소식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오, 진짜요? 네. 톰리가 이 행사에서 네.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 비트코인이 25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25만 달러요? 네, 만약에 25만 달러에 네. 도달하면 이더리움은 과거 비율만 회복해도 1만 2천 달러. 세 배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더 네. 높은 비율을 적용하면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더리움이요?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톰리 회장의 끊임없는 이더리움에 대한 신뢰가 네. 현실화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또 재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리플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 그 리플은 말 언급이 없었나요? 일단 아무래도 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더리움과 좀 비트코인 강세론자 아,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네, 이 XRP 얘기는 우리가 또 좀 뒤에서 더 알겠습니다. 자세히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살펴주셨고요. 훈 기자, 네네네. 이더리움 뉴스 메타의 메타 차트와 알파 차트 흐름 어떻습니까, 현재? 네, 역시 오늘도 이더리움 하면서 이 힘의 흐름부터 네. 빠르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웰컴이 분들, 자, 제가 소울스연 우리 기자. 이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고 했고, 자, 현재 이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라고 했고, 자, 그리고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좀 더 강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여드리면 이게 좀 시원하게 빠져주면서 이렇게 좀 와야 되는데 여전히 좀 강하게 좀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좀 이더보다는 그러니까 솔라나보다는 이더보다는 좀 비트코인 이렇게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 흐름이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제가 강조해서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었죠. 바로 이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 차트 토탈입니다. 토탈 차트. 토탈 차트 주봉 차트고 네. 역시 비트코인 주봉 신화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앞으로 세 개의 음봉이 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박스대 구간 잘 지키면서 이 음봉이 좀 이번 주가 마무리돼야 되겠고요. 다음 네. 주에도 음봉이 나와야지 이게 지금 현재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잘 지켜줘야 되겠는데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그 1시간 봉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죠, 요새. 그래서 제가 최근 계속 1시간 봉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웰컴 분들께 강조했던 가격이 바로 3,147달러였어요. 이 구간에서 뭐가 일어난다? 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발생한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확히 1도 안 틀리고 여기서 쭉 한번 빠졌었죠.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저항을 받고 있죠. 네. 자, 왜 그러냐? 이 라인은 바로 이더리움 이 메타 차트 상에 제가 또 그어 놓은 여기 요 선입니다, 여러분. 자, 이 선.
자, 이 선이 지금 강하게 또 작용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또 다른 저항대. 네, 여기가 지금 3,200달러 초 혹은 3,170달러 요 사이인데 여기 지금 3거래일 연속 지금 저항을 맞고 있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지금 이 선을 좀 넘어주어야 돼요. 넘어주는 것이 추가 상승을 위한 이제 발판이 될 것인데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저항을 맞고 있어서 역시나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좀 조정은 되돌림은 올 수 있겠다. 그것을 역시 이 메타 차트에서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 차트 상에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매수하라 시그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셀 시그널이 나오면은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이 바이 시그널이 초록불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3,180달러, 3,200달러 초를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보여드렸던 그 선들을 좀 뛰어넘어서 다음 주를 시작하는 아주 깔끔한 시나리오가 될 것이거든요. 뉴스메타 차트가 근데 이 바이 시그널을 굉장히 좀 잘 맞추네요. 네, 그래서 요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단기적으로 또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잘 보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역시나 이더리움도 양방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노랭이를 알파 차트에서 지금 캔들이 좀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알파 차트상에서는 지금 셀 시그널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캔들이 단기적으로 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건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이더리움 1시간봉 차트에서 이더리움 빠지더라도 여기 3,050달러 또 제가 전에 강조드렸던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를 지켜주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 키보스코어 상에서는 네. 이 간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예측치가 현재 값을 좀 상회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3,050달러를 빠지더라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3,190달러, 70달러, 200달러 초반을 좀 넘어주면서 좀 이번 주를 마무리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마무리해 주는 게 여기를 넘고 마무리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래서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메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의 차트 시나리오를 살펴주셨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XRP도 꾸준히 반등하면서 한때 2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어요. 정말 다행인데 XRP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우선 ETF 자금 흐름이 계속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부럽네요. 아, 그래요? 왜냐면 솔라나가 지금 솔라나 ETF는 슬슬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3일 기준으로 하면은 14일 이후 13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좋으시겠네요. 기분이 막 좋진 않은 게 순유입이 있으면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쵸, 조금 아쉽긴 하죠.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준케 그냥 그런 XRP. 네, 그래도 누적 순유입액이요. 지금 보니까 8억 7,400만 달러고요. 순 자산이 9억 600만 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에서 빠진 자금 일부가 이 XRP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왜 가격은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인가요? 들었는데 ETF들이 점점 XRP를 매수를 하면 그 공급 물량이 그렇죠. 묶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좀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온체인 지표도 꽤 강하다는 분석이 많던데요. 네, 되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네. 많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네. 참 우리 준케가 이번 주 기분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XRP 레저의 이 활동 지표가 올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자산 회전 속도를 의미하는 벨로시티 지수가 0.0324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네. 실사용과 실이동이 활발해졌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 수요가 소폭 회복됐는데요. XRP 미결제 약정은 3억 1,900만 달러까지 감소했던 이 11월 22일 이후 3억 8,500만 달러까지 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에 네. 또 거래소
공급량도 좀 늘었는데요. 거래소 이걸 공급량. 안 전달할 뻔했네요. 아, 이거 중요한데. 네. 거래소 내 XRP 공급량이 네. 2018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의 XRP 잔액이 지난 30일 동안 급격히 감소해서 수요일 기준으로 27억 XRP까지 줄었습니다. 또 거래소 순 포지션 변화량 역시 140만 XRP 감소하면서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을 기록했고요. 이 같은 움직임은 이 대형 보유자들이 매도하려고 거래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네. 장기 보유를 위해 밖으로 빼고 있다는 의미라서 강한 매집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게다가 이번 주 규제 이슈도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CFTC가 등록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현물 거래를 허용했다는 건데 왜 이게 특히 XRP에 좀 중요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네. 이번 CFTC의 결정이 이 알트코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XRP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우선 미국에서는 알트코인이 겪는 가장 큰 리스크는 늘 똑같아요. 바로 SEC가 이걸 증권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 상품으로 판단을 하느냐 약간 네. 이런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SEC가 이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네. 이 상장 제한이라던가 유통 규제, 각종 심사 등 문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런데 XRP는 이미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거래처 체면으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즉 XRP는 SEC와의 규제 충돌 위험이 다른 알트코인보다 훨씬 적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시장에서 이제 CFTC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 앞으로 현물 거래 규제 중심축이 이 SEC에서 또 CFTC로 좀 살짝 넘어가면 이미 SEC 규제에서 자유로운 XRP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쉽게 말해서 다른 알트코인들은 SEC가 언제든 증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XRP는 이미 그 최대 리스크를 벗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도권 환경에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준비된 자산이라는 거죠. 증권이라고 정의되면 그 순간 좀 규제가 많아지니까 위험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걸 벗어났다. 그러면 XRP 되게 유리하다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전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향후 가격 흐름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코인데스크는 XRP가 2.1달러 핵심 저항을 돌파하면서 구조적으로는 상승 초입에 들어섰다고 봤습니다. 네. 2.18달러까지 강하게 넘기면 2.33에서 2.40달러 이후에는 2.6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네. 반면 하방에서는 2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를 이탈할 경우에는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이 구간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익명의 분석가 같은 경우, 돔 같은 경우에는 역시 네. 확실한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2.22달러 선을 회복하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 구간을 안착할 경우에는 2.5달러까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고요. 반면 역시 2달러가 또 무너질 경우에는 연말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결국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2.18에서 2.22달러대를 돌파해야 하고요.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해서는 2달러를 확실하게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달러를 확실히 사수해야 되는데 2.06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XRP입니다. 훈 기자, 네네. XRP 차트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메타 차트 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보다는 셀 시그널이 좀 발현해서 좀 그래요? 빠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아리까리 또 벌벌벌 떠실 수가 있는 벌벌벌. 상황이고요. 네. 자, 그리고 알파 차트상에서도 이 노랭이가 이 캔들을 훌쩍 상회하면서 간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음봉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대로 XRP는 말뚝을 받는 이제 군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전역을 할 것인지. 전역. 자, 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건 키보드 스코어 차트상에서는 여전히 예측치가 현재를 좀 위를 상회하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그 V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차트로 보실게요. 일단 여러분 제가 강조한 저기 파란색 선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솔수연 기자가 아주 브리핑을 좀 잘 해주셨는데 제가 또 여기 이 회색 박스로 2달러 표기해 두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2달러를 좀 그래도 여기서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 자, 그런데 여기를 그래도 현재 이 파란색 선을 좀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또 업데이트를 해드렸었죠. 자, 네. 그래서 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파란색 선을 다시 껑충 넘고 지키는 것이 베스트인데 이것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여기 다시 1.89달러, 1.85달러 선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이 당장 내일 급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조정세가 만약에 발휘 된다면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웰컴 분들 자 이렇게 하면 벌벌벌 떨고 떠나야 되냐? 아니죠. 제가 여전히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눈 감은 사이에 여러분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오라에서 중캐와 우리 금캐도 이거 뭐예요? 이렇게 눈을 이거 안 어디서 감고 갑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을 부릅뜬 채로 시장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 안 감고 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눈을 감으면 절대 안 되겠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네. 이 조정세가 발현된다는 가정하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여기 오파 발생하고 제가 또 여기 그어뒀던 이 1.8 네. 6달러, 4달러 초반에서 이렇게 여기 오파를 마무리하고 반등할 수 있는 어허. 이런 그림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말씀드린 대로 변곡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여러분 도전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런 거 항상 인장 상태에서 우리 준캐와 금캐가 했던 것처럼 눈을 뜬 채로 그만. 시장을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눈 뜬 채로 시장을 열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 이슈를 확인해보는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코인 레이더에서 비트코인 캐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 캐시 역시 강한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주간 기준 약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수요가 몰린 배경 무엇입니까? 네. 아직 여파가 좀 세네요. 그 짤 여파요. 네. 아니,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캐는 그렇다 치고 금캐는 무슨 죄죠? 네, 금캐는 금캐 그래도 잘생겼습니다. 네. 초상권 문제. 네, 어쨌든 아무튼. 비트코인 캐시. 네, 죄송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네. 살펴보자면 역시 비트코인 캐시도 현물 ETF 이슈가 있는 코인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그레이스케일이 2억 1,4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캐시 신탁을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알트코인 ETF 승인이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ETF 기대감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급등했던 이 G캐시가 7%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그쪽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 비트코인 캐시나 모네로 같은 프라이버시 성격의 자산으로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매우 낮고 또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최근 알트코인 조정장에서 효율적인 대체 투자처로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온체인 지표는 아쉽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일 활성 주소 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즉 가격은 올랐지만 이 네트워크 사용성 동반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비트코인 캐시 상승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572달러 지지선 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네. 만약 이 레벨을 지켜낸다면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7일 이동 평균선인 이 545달러를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게 되면 조정이 516달러 지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래도 ETF 기대감과 자금 회전 흐름이 살아있는 한 단기 모멘텀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이슈 살펴봤고요. 훈 기자. 네네네. 차트상에 특이사항 없었을까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네. 단기적인 지금 이런 셀 흐름이나 네. 또 이렇게 알파 차트상에 지금 이 노랭이를 이탈하는 하방 이런 움직임보다는 네. 주봉 단위와 월봉 단위로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주봉 단위, 좀 전에 월봉? 우리 솔수영 기자가 572달러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이 570달러, 572달러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웰컴분들 네. 추세가 형성됐습니다. 어떤 추세? 추세요? 네. 어떤 상승? 추세? 그렇죠. 왜냐면은 자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자 주봉 차트인데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우리 삼봉
정도전. 네, 다이버전스 선생님. 네, 정도전 선생님의 네.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네. 여기를 뭐 단기적으로 이게 주봉이니까 이게 뭐 좀 빠질 수가 있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빠지면 빠질 때마다 눌리면 눌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도전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좀 몇 개 선을 그어두긴 했어요. 이렇게 네. 주봉상.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물론 이렇게 껑충껑충 넘어줘야 해야 되는데 주봉 단위니까 여러분 좀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거 어쨌든 비트코인 캐시는 좀 추세가 형성이 됐으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보여지는 코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최주은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블록체인 기업 CEO와 함께하는 크립토 인사이드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패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준비되는 동안요, 시청자 댓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현황을 살펴볼 텐데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님 오셨고요, 양봉이 형님, 메릴린 치킨님, 그리고 또 제주 중전마마님,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떤 코인들을 들고 계신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리플밖에 안 들고 있는데 우리 웰커미 여러분들은 어떤 코인 가장 궁금한지 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기자님들께서 또 정보 다 찾아주시고 또 차트 분석해 주시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케 잘생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살이 좀 쪘어요. 한 2-3kg 쪘는데 조금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네, 살을 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UD. UD 열일해야죠. 물론, 우리 방송 봐주는 것도 좋은데, 미오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습니다. 미오라도, 저녁 12시에 하는 2부 미오라 사랑해주시고, 10시에 하는, 미오라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님, 체인 링크 좀 봐주세요. 네, 저희가 체인 링크 체크를 해둔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크립토 인사이드 출발합니다. 네, 어느새 12월입니다. 연말 분위기도 물씬 풍기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말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상장이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변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프로젝트들이 어떤 기술적 배경과 목표를 가진 곳인지 차례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이유진 대표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매주 이렇게 공부만 하다가 네. 항상 저희가 크립토 기술 기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터디를 하다가 네. 그럼 요즘에는 그 기술 기반이 어떻게 적용돼서 크립토가 나오고 있는지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2월 한 달 동안에 상장된 저희가 국내 5대 거래소를 기준으로 일단 잡았고요. 네. 상장된 크립토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럼 상장 프로젝트부터 살펴봐야겠네요. 12월 네. 첫 거래 지원 소식은 바로 BOB인데요. 이름부터 비트코인과 좀 관련돼 있어 보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센스 있게 잘 맞추셨습니다. 네. BOB는 말 그대로 이제 빌드 온 비트코인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비트코인 위에서 새로운 앱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레이어 2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레이어 2는 제가 이제 레이어 1에 있어서 서브 역할을 해준다, 보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보안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지만 네. 이더리움처럼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이나 아니면 뭐 D앱을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생태계를 확장하기에는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BOB 저희 코인은 이번에 기존의 이제 비트코인의 보안성과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결합한 그런 하이브리드 코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은 최고지만 확장성은 좀 이더리움보다는 그쵸. 못하다라고 네. 평가를 받는데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네. 최초의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단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암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좀 보안성이 강력하지만 네. 반대로 개발자들이 D앱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생태계 안에서도 이더리움이 이렇게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비트코인도 확장해 나갈 수 없을까라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되면서 BOB의 코인이 탄생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유 무엇일까요? 네, 최근 이제 뭐 오디너스나 아니면 룬같이 뭐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토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룬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이 이제 여기에서 발생이 됐고 저희가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에서만 가능했던 그런 알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해주는 것들을 비트코인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안성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 이런 레이어 2 기술을 이용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보안성도 좋은데 원래는 이런 여러 가지 확장성도 할 수 그렇죠. 있다를 네, 네. 이제 보여주기 위한 구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워낙 튼튼한 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계속 건물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자 네. 이런 구조입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을 생각했을 때 그냥 희소성이 오른다고 희소성에만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능성도 갖추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뭐 진짜 기존에 이제 개발자들이 EVM 개발 환경을 통해서 네.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적용을 못했지만 이제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네. 새롭게 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위에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보니까 훨씬 더 생태계가 확장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또 BOB만의 차별점이 있다고요? 네. 네, 일단은 비트코인 네이티브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의 생태계의 확장성을 유지했다는 것이 가장 독특하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생태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두 생태계를 브릿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좀 특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생태계 확장이 큰 화두인데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이 프로젝트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계속해서 레이어 2 토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 레이어 2에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 일단 개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그래요? 튼튼한 점에서 땅에. 네, 맞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가져왔다는 거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OB 프로젝트 살펴봤고 이어지는 두 번째 상장 프로젝트는 오리진 트레일이라고 해서 TRAC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공급망이나 데이터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다루는 프로젝트인가요? 네, TRAC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 글로벌 거래소들에 워낙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나 웬만한 곳엔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또 지금 상장이 이번 주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오리진 트레이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데이터의 출처랑 신뢰성을 보증하는 그런 웹3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전 세계 여러 기관이나 기업들이 뭐 지식그래프라는 거를 기존의 웹2 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관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형태를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어디에서 온 건지 어떤 정보가 왔는지 이런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즘 이 데이터 신뢰성이 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신뢰성이 네. 중요한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건 데이터 양이고요. 일단 너무 데이터 많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이런 AI나 모바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생성이 그쵸.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AI 분야에 이제 AI가 모든 분야의 모든 산업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좀 더 이것에 대한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자체를 검증하는 구조가 정말 중요해졌고요. 네. 지금 오늘 요번에 이제 상장한 그 오리진 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양 너무 많고 또 AI도 너무 많은 정보들을 만들어내니까 네. 이런 검증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근데 조금 전 말씀해 주신 이 지식 그래프는 저한테는 굉장히 또 생소하게 들립니다. 대표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백서를 보다가 네. 지식 그래프를 봤는데 지식 그래프가 뭐지라고 해서 저도 좀 찾아본 부분인데요. 네. 웹2에서는 굉장히 좀 유통하는 쪽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들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제품이 있다면 이게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뭐 어떤 공장에서 왔는지 이 경로의 유통망을 소비자들을 통해서
소비자까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전체 흐름을 하나의 지도로 연결하는 걸 바로 지식 그래프라고 하고요. 큰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리진 트레일은 기존의 이런 지식 그래프를 네.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블록체인화했다고 하는 그 검증에 있어서 신뢰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좀 더 정확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생겼으니까 내부 데이터뿐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하나의 좀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데이터 호환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오리진 트레일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각 기관마다 이제 기준이나 형식들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다 다른 데이터를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미국의 최대 수입 업체라든지 아니면 EU라든지 네. 공공기관의 프로젝트에서 실제 이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신뢰 도장 꽝 네. 찍었다 데이터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공급망이나 공공 데이터에 좀 사용된다면 실제로도 더 많은 사용이 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실사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좀 실사용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일단은 유럽에서는 뭐 물류나 유통 공급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분야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리진 트레인이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네. 대형 호재네요. 네, 대형 호재입니다. 네. 가격도 한번 호재에 맞춰서 한번 빵 오르고. 네, 한번 했었는데요. 네.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기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호재가 있었고 네. 요즘은 이제 어디서 가져온 데이터인지가 워낙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주목해서 이 오리진 트레일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더 필요해지는 인프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데이터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정확성과 신뢰성을 요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고팍스에 상장된 클레코인 클레버스입니다. 콘텐츠 플랫폼과 관련된 프로젝트라 또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네, 일단 클레코인 같은 경우에는 백서에 AI 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한 NFT 프로젝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창작자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그럼 NFT나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부터 우리가 발행하거나 유통, 보상하는 것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하려는 것이 바로 이 클레코인의 핵심입니다.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AI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또 AI 기반. 네, 네. 이미지나 영상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AI를 이용해서 초보자들도 쉽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콘텐츠 자산들을 NFT로 발행하겠다입니다. 그래서 NFT 형태로 기록하기 때문에 뭐 저작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생산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토큰 보상을 이 클레 토큰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거나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안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거나 할 때 이 네. 클레 토큰으로 보상을 이루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AI로 이 이미지나 영상 가끔 만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용한다면 NFT도 기록이 돼서 토큰으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오. 요즘 이런 구조가 꽤 네. 나왔는데 클랩코인도 동일한 이런 프로젝트로 한번 나와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월 첫 상장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웹3 생태계의 다양한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이 흐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현실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